예, 5년 전 사회 환원 약속은 과거의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애초에 여러 일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국 대표 일가의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일체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일단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이 여권의 시각은 이거 과거에 5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다르지 않냐, 뭐 이런 지적이 논점인 것 같아요. 네, 과거에 5년 전에 사회 환원하겠다, 뭐 국가 쪽으로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나요? 그 예. 신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약속 자체를 처음부터 믿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 환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게 그 거액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빚더미에 앉은 사학을 왜 환원을 합니까? 예, 빚을 갚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고 이 약속 자체가 그때 당시에 해프닝이었다라는 걸 지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또 맞는 것이고 사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또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던 그 건설업체 쪽에서는 이 공사 일부를 또 수주를 해서 이익을 챙긴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 또 그쪽에서 짓기로 했던 테니스 구장 실제로는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다른 사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채용 비리까지 드러나서 일종의 비리 사학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이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방구 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고요. 예.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선거 막판에 다시 이제 쟁점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 안 먹히는지는 국민의힘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들은 그러면 수사를 배우자를 포함해서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문제는 웅동학원 문제하고 닮은 구석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현재 권력에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국민의힘의 호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구장체장님. 네. 그 조국 대표의 어머니인 박모 씨 얘기는 본인들이 좀 내려놓고 싶어도 인수하고 싶어도 학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이 나이 먹도록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조국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일체의 직책을 맡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대국민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다른 이유를 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내가 맡고 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 물러나면 이사장 직무대행도 있고 다른 이사가 얼마든지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라는 이 해명과 변명은 말 그대로 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5년 전에 약속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약속했던 것처럼 예. 어머니께서는 이사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가족들이 만약 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다라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모 씨 말고도,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어머니 말고도 조국 대표 측도 사실은 뭐 정부기관과 협의도 좀 해보려고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체말로 매물을 내놨는데 그게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내놓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는 이 양측의 부딪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지금 그 학원이 웅동학원이 뭐 이제 수익이 뭐 나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채무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조국 대표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뭐 이제 이사장 빼고 모든 다른 가족들은 일체 직함을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측 뭐 이사장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사장 말고 다른 가족들은 이사에서 모두 빠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것만큼 이거는 좀 사실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운동학원이 운동중학교라고 지금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개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팔 수 없는 좀 현실적인 좀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지방정부에 이제 너네가 이제 국가가 운영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 잘 뭐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약간 뭐 사실로 보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 관련된 여러 이슈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서울 아파트 사면서 대구에서 대출받은 이유는 뭘까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신 것 같고요. 당대표 직함의 무게만큼 언행을 무겁게 했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선량한 의원을 뽑는 건지 불량한 의원을 뽑는 건지라고 하셨고요. 예. 조성호 부위원장, 민주당 소속의 조 부위원장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셨어요. 김진영 후보 논란에 대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심판은 대체 누가 받아야 할까요? 정권 심판이냐 2조 심판이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